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어의 남강입니다. 오늘은 고전산문 5 120쪽이죠. 자, 작품의 제목이 뭔가요? 창선 가미로 창선 드러낼 창자 착할 선자 착한 일을 드러내어 알리고 감히 긋습니다. 의로운 것에 감동받은 것을 록 긋습니다. 기록한 이야기란 뜻이죠. 자, 이 작품 들어가기 전에 인물 부분이 좀 잡혀야 되는데, 지금 한 집안의 가장이 화욱입니다. 화욱에는 세 부인이 있죠. 첫 번째 심씨, 요씨, 정씨. 이 심씨와 난 아들이 화춘이죠. 그 다음에 요씨와 난 딸이 있는데 화빙선이죠. 요씨는 요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화빙선은 세 번째 부인 정씨에게서 크게 되죠. 세 번째 부인 정씨와 화욱 사이는 화진이라는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장자인 화춘은 생활들이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 다음에 예의에 어긋난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화욱은 장남인 화춘보다는 차남인 화진을 좋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부인 심씨와 화춘은 어쩌면 장자 자리를 차남에게 뺏길 것 같아서 자, 화욱이 없는 자리에서 화빙선이나 그 다음에 화진이나 정씨를 못 살게 굴죠. 자, 작품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 화욱에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심씨에게 장자 화춘을 걸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은 인물을 잘 잡아 나가야 됩니다. 심씨에게서 장자 화춘을 걸습니다. 여기다 쭉 밑줄. 심씨 세모, 화춘 세모. 정씨에게서 찾아 화진을 걸습니다. 정씨 동그라미, 화진 동그라미. 찾아란 것은 차남이란 이야기죠. 둘째란 이야기죠. 요씨에게서 딸 화빙선을 얻는다고 씁니다. 요씨에게서 딸 화빙선을 얻는다고 씁니다. 자, 요씨에다 밑줄 긋고 요절 적어놓고요. 딸 화빙선 동그라미. 요씨가 일찍 죽게 되어 화빙선은 정씨에게 의탁하게 된다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부인 동그라미. 성부인은 화욱의 누이로 긋습니다. 성부인 동그라미하고요. 화우구 누이입니다. 남편인 성염과 사별한 뒤 화우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씁니다. 자, 볼 겁니다. 화욱은 정색하며 화춘을 꾸짖었다고 씁니다. 자, 화욱이 나왔습니다. 가장입니다. 화춘은 누구죠? 장남이죠. 화춘을 꾸짖었다고 씁니다. 화춘에다가 세모 해보세요. 자, 화욱에 지금 A번이 되어 있는데 화욱이 화춘에게 말하기 방식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충효와 법도로 전수하여 심성을 한결같이 정도로서 닦고 지켜왔느니라. 비록 술잔을 들고 즐겁게 노는 때라 하더라도 일찍이 음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야. 그런데 지금 네가 부영 앞에서 치를 지으면서 그 광탕함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모름지기 마음을 고치고 행실을 닦아 동정일체를 반드시 네 동생에게 배우도록 하거라. 여기다 쭉 몇 줄입니다. 동정일체를 반드시 네 동생에게 배우도록 하거라 그렇습니다. 여기다 몇 줄 걷죠. 지금 화욱은 지금 화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동정일체를 반드시 네 동생에게 배우도록 하거라. 여기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형으로서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함 이렇게 적읍시다. 형으로서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아니함 이것이 더 낫겠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화씨 종사를 네 손으로 망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라 묻습니다. 자, 화추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고 없습니다. 두려워하며 물러갔다 없습니다. 자, 화추의 정서조잉. 자, 이 말을 들은 화춘 쇠모하고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없습니다. 여기다 몇 줄. 그날 밤 화춘이 심씨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심씨는 누군가요? 화춘의 어머니죠. 심씨 쇠모. 자, 지금 비 부분 화춘이 심씨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기 방식도 한번 잘 봐보게요. 소자가 모친의 사랑을 과도하게 받은 나머지 멋대로 놀며 학업을 폐했으니 불초하다는 책망은 본디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학업을 폐했으니 불초하다는 책망을 본디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다 쭉 몇 줄. 지금 화추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 이렇게 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인께서 그렇습니다. 대인은 아버지이자 누굽니까? 화욱이죠. 대인에다가 동그라미 하고요. 화욱. 지나치게 노예화하시면서 심지어는 화씨 종사가 네 손에서 망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화추는 어머니께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그대로 한 말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식된 된자로서 어찌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리법이죠. 또한 화진이 비록 타고난 재주가 특이하고 행동 거지가 볼만하다고는 하나 것입니다. 자, 거기다 쭉 몇 줄. 지금 화추는 화진의 장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몇 줄 그은 부분에다 화진의 장점을 인정 이렇게 적습니다. 대인께서는 소자로 하여금 화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사를 모두 배우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천하계에 어찌 형이 동생에게 배우는 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다 좀 몇 줄. 지금 화욱이 화진의 형으로서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화추는 뭘 느끼고 있냐면 굴욕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방금 몇 줄 그은 부분에다 형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자, 다시금 형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굴욕감을 느낌 이렇게 적읍시다. 심씨는 그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내며 낯빛이 변했다. 상공께서 정씨 가문 후 요망한 계집과 없습니다.
정씨 가문의 요망한 계집 누굴 이야기하는가요? 지금 화진의 어머니 정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씨 가문의 요망한 계집 거기다 몇 주라고요? 정부인. 자, 그 강교한 아들 화진에게 빠져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일 뿐이니라. 지금 이미 무서리가 내렸으니 장차 두꺼운 얼음이 얼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네가 힘없이 머리를 숙이는 꼴은 절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심씨의 말하기 방식은 뭐냐면 정부인 모자 때문에 자신과 아들의 이치가 아들의 지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금요. 정부인 모자 때문에 자신과 아들의 지위가 흔들린다고 생각. 이렇게 적어집니다. 그로부터 심씨는 화춘과 함께 공연히 정부인 모자를 원망하여 자나깨나 이를 갈았다 했습니다. 또한 화빙선이 정부인의 손에서 자라났다 하여 소조도, 여기서 소조는 누구인가요? 화빙선입니다. 화빙선, 소조. 원래 소조는 중국어에서 샤오제 아가씨란 뜻이죠. 소조도 또한 미워했다. 성부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화진과 화빙선의 앞날을 깊이 염려했다 그렇습니다. 성부인 누군지 알죠? 화우교의 누이죠. 그러면서 화진과 화빙선의 앞날을 깊이 염려했습니다. 성부인 동그라미 하고요. 화진과 화빙선의 앞날을 깊이 염려, 여기다 몇 줄. 자,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나갔다. 임소저는 것입니다. 임소저가 나오게 됩니다. 임소저도 동그라미입니다. 임소저가 누구냐? 화춘의 부인이죠. 화춘에게는 두 부인이 있는데 임소저하고 조씨가 있습니다. 임소저는 어찌한가 보고, 그 다음에 조씨는 여기 이 수능특강에는 수능특강에 나오나?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씨는 그야말로 악한 인물의 전형 형태입니다. 임소저 봅시다. 화춘의 행동 거지가 폐악하고 언어에 법도가 없음을 날마다 지켜보다가 마침내 개연히 울면서 가냈다고 씁니다. 군자께서는 법도 있는 가문에 생장했으니 마땅히 윤리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말씀이 간혹 윤상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윤리에 어긋나고 이 뜻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지 못하십니다. 여기다 쭉 밑줄 긋고 1번. 지금 임소저는 지금 화춘에게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첩은 비록 우매한 여자이지만 내심으로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어진 부영이 있음을 즐거워하는 법입니다. 지금 아버님의 높은 덕망과 바른 조행, 그리고 삼촌 성씨의 지극한 효성과 공손한 행실을 군자께서는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여기다 몇 줄. 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고사 인용이라고요. 자, 어쨌거나 인용 부분입니다. 산밭 속의 쑥대는 그대로 두어도 곱습니다. 산밭 속의 쑥대는 그대로 두어도 곱게 자란다 했습니다. 자, 삼은 어쩐가요? 곧지요. 반듯반듯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쑥대 어쩝니까? 이 쑥대가 여기서 자라고 있어요. 주변 환경이 고든 환경에서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곧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했습니다. 첩은 군자의 어긋난 행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리라고는 실로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그렇습니다. 세모하고요. 정씨의 어머님의 큰 덕망과 작은 서방님의 고든 절행을 두고 군자께서는 의심할 수 없는 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쭉 빗줄입니다. 작은 서방님은 누군가요? 화진이죠. 작은 서방님에다 동그라미 치고 화진. 그러면서 임소전은 정씨 어머니나 그 다음에 화진 서방님의 고든 절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설력이죠. 근데 군자께서는 의심할 수 없는 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첩은 언뜻 그런 말씀을 들은 뒤로 기를 씻어낼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화추는 이렇게 되면 가냈네요. 자, 그러나 화추는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임소전은 홀로 기박한 운명을 한탄하며 지압이 어질지 못함을 슬퍼하다가 마침내 화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일심만을 깨끗하게 지켜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자식을 둘 수 없었으므로 화춘은 속에서 부하가 끌어올랐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략. 자, 성부인이 잠시 옛집으로 떠난 뒤 그렇습니다. 심씨는 비로소 주먹을 휘두르고 아기를 실룩거리며 승냥이처럼 으르렁거렸다고 했습니다. 자, 심씨는 세모하고요. 그 다음에 주먹을 휘두르고 아기를 실룩거리며 승냥이처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쭉 몇 줄. 승냥이처럼 비동 표현이죠. 시녀, 개양과 난양 등도 그 뜻을 받들어 그렇습니다. 분주하게 날뛰었다. 시녀, 개양과 난양도 세모입니다. 어느 날 여부인의 유모 치선이 그렇습니다. 소저를 보고 울면서 한탄했다고 했습니다. 소저에다 동그라미 화빙선이죠. 지극히 인자하시던 선노야와 선부인께서 그렇습니다. 먼저 선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노야는 화옥을 이야기할 것이고 선부인은 요부인을 이야기할 겁니다. 지극히 인자하시던 선노야와 선부인께서 소조와 공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문득 두 외로운 곤륙에게 쓰라린 고통을 남긴 나머지 주옥 같은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실로 바라거니와 노신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노신은 누굽니까? 유모 치선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신이 먼저 죽어 그 참혹한 광경을 보지 않으리옵니다. 자, 소저는 눈물만 삼킬 뿐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소저 화빙선이죠. 화빙선의 성격 볼 수 있습니다. 자, 속내를 표출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눈물만 삼킬 뿐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속내란 이야기는 속마음이죠. 속마음을 표출하지 않은 성격이죠. 치선이 다시 울면서 말했다. 성부인께서 한번 부중을 떠나신 뒤로 수선루 시녀들 중에는 혹독한 형벌을 받은 자가 무수히 많답니다. 그 밖의 사람들도 또한 숨을 죽인 채 오금을 펴지 못하니 그 운명이 마치 그물에 걸린 토끼와 같습니다. 정부인께서 언제 남에게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소저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씁니다. 자, 화빙선은 성격에 나타나 있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난항이 긋습니다. 난항에다 세모. 창밖에서 몰래 그 말을 엿듣고는 재빨리 뛰어가 심씨에게 고했다고 씁니다. 심씨에게 고했다. 심씨, 세모죠. 심씨는 난양과 개양으로 하여금 소저를 끌어오게 한 뒤 발을 쾅쾅 구르며 꾸짖었다고 씁니다. 소저 누굽니까? 화빙선이죠. 소저에다 동그라미 치고 화빙선. 천한 계집 빙선아 흉악한 마음을 푸고 천한 자식의 편에 서서 묻습니다. 천한 자식 누굽니까? 천한 자식 동그라미 하고요. 화진. 감히 적자의 지위를 빼앗고자 하여 먼저 정모부터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모는 뭐냐면 지금 심씨가 이야기하고 있죠. 심씨 자신을 갖다 정모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씨 자신이라고 적어주세요. 정모부터 없애버리려고 천한 종년 취선이와 함께 은밀하게 일을 꾸미느냐. 소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슬 같은 눈물만 줄줄 흘렸다고 씁니다. 심씨는 화진을 불러 마당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리고 새 몽둥이로 난간을 쳐 부수며 큰 소리로 죄를 꾸짖었다. 천한 자식 화진아, 성부인의 세도를 믿고 성군을 우롱해 긋습니다. 성군은 누구냐면 성군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화욱이 있죠. 먼저 선자 붙였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군을 우롱해 적장자의 지위를 빼앗으려 했으나 그렇습니다. 적장자의 지위를 빼앗으려 했으나 그렇습니다. 하늘이 악인을 도울 리 없어 대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도리어 요망한 누이 것입니다. 요망한 누이 동그라미 화빙선이죠. 흉악한 종년 것입니다. 누굽니까? 치선이죠. 유모 치선. 함께 짜고 흉측한 짓을 저지르려 하느냐 그렇습니다. 자, 화진은 통곡하면서 심씨를 바라보고 대답했다. 인생 천지에 오륜이 중하고 없습니다. 자, 삼강오륜이 중하고 오륜 가운데서는 부자가 더욱 중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자 유친이라 했습니다.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체이시십니다. 소자가 비록 무상하나 모친께서 어찌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화진은 심씨에게 근거 없는 말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대며 따지고 있습니다. 소자는 성군자의 혈속으로서 모부인 스라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부인 것입니다. 모부인 여기다 세모하고요. 심씨라고 적어주세요. 화진은 심씨를 어머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부인 스라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소자에게 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빙선이 비록 치선과 함께 수작 한 바는 있었으나 말을 주고받은 바는 있었으나 사사로운 정으로 주고받은 말은 본래 큰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에 참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죄는 치선에게 있을 것입니다. 빙선이 언제 참견이나 한 적이 있었습니까? 빙선이 언제 참견이나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빙선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성격이었습니까? 뭐 이런 표현이죠. 오명을 덮어 씌우는 말씀은 더욱 삼가야 할 것입니다. 천만 바라건대 조금 치근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불쌍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 작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화진은 과거에 급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화춘이 무고로 해가지고 무고로 기양을 가게 되죠. 그 다음에 화진은 아내마저 쫓겨나게 됩니다. 추후에 화진이 그 병법을 배워가지고 그 해적을 토벌하고 모두를 때문에 해적을 토벌하고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천자가 화진에게 높은 관직을 내려주게 됐죠. 화진은 높은 관직을 받고서 자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시인부인과 화춘을 찾아가서 따스하게 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부인과 화춘은 개과천선하게 됩니다. 허물을 고치고 선한 형태로 어찌 보면 평면적 형태보다는 입체적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모두 화목하게 사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이상이었고요. 다시금 자 조금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물 부분은 다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건 부분이요. 어쨌거나 지금 주된 갈등은 심씨하고 화춘, 그 다음에 화진, 화빙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심씨하고 화춘은 적장자의 지위를 받지 못할까 봐서 갈등을 보이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갈등을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주제 부분은 자 가문 구성원들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해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수능 특강에 수록된 부분 여기 보게 되면 인물 관계를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말하기 방식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좀 이해하시겠는가요? 자, 이해가 좀 힘드셨던 부분이 있게 되면 제 블로그 남강언어 여기 부분에다 댓글을 남겨주시게 되면 저는 내일 기쁜 마음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수업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